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에 퍼뜨린 황제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해 귀족들과 맞서 싸웠고 프랑스를 위협하는 나라들과 싸워 승리했어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지만 영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해 애딴 섬에 갇혀 일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발을 내디딘 나폴레옹. 1789년 여름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가서 바스티유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프랑스는 애국가의 오랜 전쟁으로 나라 돈이 거의 바닥난 데다 흉년이 겹쳐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300년 동안 열리지 않던 의회를 소집해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지요. 하지만 평민들은 세금을 더 낼 처지가 아니었어요. 잇따른 흉년으로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세금을 내기는커녕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형편이었죠. 하지만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날마다 파티를 열어 흥청거리는 왕이나 귀족들은 그런 평민들의 사정을 알 리가 없었어요. 아니, 안다 해도 모른 척 예면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자 평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귀족들은 배불러 죽을 판이고 평민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 세금을 거두려면 귀족들한테나 거둬라. 언제까지 우리 평민들이 참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동안 왕과 귀족들의 행포에 시달렸던 평민들의 불만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도시의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 빵을 달라고 애쳤고 농민들은 귀족들의 성으로 몰려가 불을 질렀어요.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귀족들은 분노한 평민들을 총칼로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평민들은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가 루이 16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왕이 평민들의 손에 권력을 빼앗긴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프랑스의 평민들은 나라의 주인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싹트게 한 프랑스 혁명이에요.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육군 소위였던 나폴레옹은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썩을 대로 썩은 왕과 귀족은 프랑스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도 평민들과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합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1769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어요. 15살에 파리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나폴레옹은 묵뚝뚝하고 사교성 없는 학생이었지만 통솔력이 뛰어나 동료들을 잘 이끌었어요.
덕분에 학교에 입학한 지 10달 만에 장교 시험에 합격하여 1785년 11월 포병 소위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혁명 정신의 강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혁명에 찬성하는 국민 방위군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국민 방위군은 왕을 다시 세우려는 귀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혁명을 도운 대가로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유럽을 떨게 한 전쟁 영웅이 나타나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의 왕들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처럼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혁명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거죠.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혁명 정부는 선뜻 프랑스 나폴레옹을 뽑았지요. 나폴레옹,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이 우리를 넘보고 있어. 그들이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오. 우리는 당신에게 혁명 정부의 군대를 맡기겠소. 혁명 정부를 위해서 힘껏 싸우겠습니다. 나폴레옹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던 이탈리아 땅에 쳐들어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병사들은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려 걷는 곳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들고 있는 총도 낡을 대로 낡아서 총을 몇 번 쏘고 나면 총알이 잘 나가도록 한참 동안 닦아야 했어요. 허수아비들이 따로 없습니다, 장군. 이들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폴레옹의 부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조금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병사들 앞에 나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치고 굶주려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저곳에서 우리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유를 널리 알린 영광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싸웁시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솔직하면서도 거침없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갔지요. 프랑스 군대와 달리 오스트리아 군대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 수도 훨씬 많았어요. 나폴레옹은 병사가 많은 오스트리아 군대와 맞서려면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주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군대가 마치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공격한 뒤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맞붙기 좋은 장소는 피하고 적의 옆과 뒤를 노려야 한다. 자, 가자! 나폴레옹은 몸집도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명력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나폴레옹은 전투 내내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격려했어요.
이런 나폴레옹의 전략은 수가 많은 오스트리아 군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은 앞에서 적을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일부 부대를 재빠르게 적의 뒤편으로 이동시켜 뒤로 물러나는 적을 치도록 했지요. 나폴레옹은 적의 국민이나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적군을 물찌르는 데만 집중했어요. 이 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어 1797년 나폴레옹은 온정을 떠난 지 1년 만에 오스트리아 군대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역사를 바꾸었으며 일개 장교가 지나지 않았던 나폴레옹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번 전쟁을 시작으로 이집트, 독일 등지에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계속 승리했어요. 몇 년 뒤 오스트리아 군대가 다시 프랑스를 위협하자 나폴레옹은 또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어요. 알프스 산맥 너머에 머물고 있던 오스트리아 군대를 치기 위해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을 넘으려고 했어요. 부하들은 한겨울에 험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은 무리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수도 적은 데다 제대로 군대도 받지 못한 병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습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라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라며 외치며 알프스 산맥을 넘었어요. 그의 생각은 맞아떨어져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패하고 말았답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 세계를 넘보다. 1799년 이집트에서 전쟁을 끝내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나라꼴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질서나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무척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 정부는 몹시 나약하다. 유럽 어른 나라들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려면 강한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인물이 프랑스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인물이란 바로 나폴레옹 자신이었죠. 나폴레옹은 군대를 앞세워 정치인들을 이 옆에 물러나게 한 뒤 혼자 권력을 독차지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신들이 싸워 얻은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폴레옹은 그런 프랑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뛰어난 인재를 뽑아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불리는 새 법률을 만들어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프랑스 법률의 기본 정신은 평등이요. 귀족들이 받은 특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든 세금도 공평하게 내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싸움터에서 빈틈없이 전략을 세우듯 잘못된 법을 하나하나 찾아내 바로잡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나폴레옹 법전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프랑스 법의 기초가 되었지요. 나라가 안정되자 나폴레옹은 다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프랑스를 호시탐탐 노리는 유럽 연합군을 차례대로 물질렀어요. 몇 번의 싸움에서 진 오스트리아는 점령하고 있던 이탈리아와 독일 땅까지 떼어주면서 프랑스와 평화조약,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일, 프랑스와 평화조약을 맺어야 했어요. 이제 프랑스는 유럽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떠올랐지요.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나폴레옹의 야망은 지칠 줄 몰랐지요. 프랑스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자신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싶었던 나폴레옹은 1804년 스스로 왕관을 쓰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을 물러나게 한 프랑스 혁명을 도운 나폴레옹이 15년 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미 프랑스를 쥐락펴락하던 나폴레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비록 바다 위에서 벌어진 영국과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스웨덴, 포르투갈, 에스파냐, 벨기에와의 전투에서는 승리의 유럽 땅 곳곳을 차지했어요. 영국을 제압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의 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군대는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자 먹을 만한 식량과 집을 모두 태워버리면서 뒤로 조금씩 도망갔어요.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굶주린 나폴레옹 군대는 모두 타버린 황량한 도시에서 추운 겨울을 맞게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대가 몰려왔어요. 굶주림에 지친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맥없이 쓰러졌고 나폴레옹은 참담한 패배를 당해야 했어요. 러시아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온 뒤 나폴레옹은 1814년 파리로 쳐들어온 유럽 연합군에게 무너져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유럽 연합군은 나폴레옹을 애딴 섬으로 유배, 제인은 먼 곳으로 보내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는 벌, 애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나폴레옹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병사들과 프랑스 국민들을 뒤로 한 채 대서양의 한 섬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세계 평화를 깨뜨린 죄로 섬에 갇혀 일생을 마쳤습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으로 무너졌지만 그가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은 무척 컸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퍼뜨리는 데 이바지했으니까요.